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표현이 연하게 끊어지는 게 빛 반사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겠죠. 끝쪽에서는 살짝 상이 왜곡되어서 휘어지는 형태로 정확히 전달을 시켜보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램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투명체, 유리 질감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를 잡았는데요, 어둠의 톤을 먼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순서대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측면에 어둠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투명체 표현을 진행하실 때는 다른 대상의 기본 색감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체이기 때문에 어둠 흐름에서도 강한 밝음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전체 색감을 처음부터 너무 꽉 채우고 들어가기보다는 처음에 잡아놨던 형태 스케치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밝음의 색감은 처음부터 남겨가면서 기본 색을 진행시키는 표현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전체적인 색감을 다 채우고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하게 지우개 사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의 진행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빛이 반사되는 느낌의 밝음을 어느 정도는 남겨가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시는 게 투명체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형태에 맞춰서 밝음을 살짝 유지시키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전체 색감이 모두 다 진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빛이 강하게 투과돼서 밝게 빛나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 색을 다 채우지 마시고요, 빛이 투과되는 영역의 공간을 남겨가면서 기본 색을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빛이 통과되는 밝음의 느낌들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리와 같은 투명체 질감에서 색감이 가장 강하게 잡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모서리 부분이에요. 형태가 꺾이는 부분에서는 유리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투과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꺾이는 모서리 부분에서 더 강한 색감이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색감을 잡아나가면서 형태의 구조가 정확히 설명되는 게 포인트예요. 모서리 꺾임의 기본 색감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색감을 일정한 진하기로 꽉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중간중간 밝음의 포인트들을 조금씩 남겨간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보고 그리는 대상을 정확히 관찰을 하시고 대상에서 보여지는 밝음의 느낌들을 조금 남겨간다는 느낌으로 색감을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유리가 가진 특징, 투명체가 가진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유리의 질감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색감을 한번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색감의 기본 구조를 찾아 나가도록 할게요. 어두운 색감에 맞춰 중간 색감도 가볍게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중간 톤에 진행을 해 주실 때도 어둠과 마찬가지로 밝음의 면적 포인트를 조금씩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투명한 질감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느낌으로 밝음의 영역을 정확히 남겨가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세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 주셔야 투명한 질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의 표현이 너무 두껍고 투박한 선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선의 느낌이 거칠게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긴 직선을 활용해서 넓은 면적의 색감도 가늘고 촘촘한 색감으로 정확히 진행을 해주세요. 힘을 많이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연필이 종이에 스쳐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빈틈이 생기면 여러 번 색감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주시면서
색이 진해지지 않지만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게 투명체 질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면적보다 가벼운 색감의 느낌으로 색감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가장 밝은 면적의 표현에서도 빛 느낌을 정확히 살려주면서 일단 중간 톤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전체 면적의 분위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을 앞쪽에서 강하게 찾아줄 거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이 살짝 잡히는 느낌으로 기본 색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중간 톤의 표현까지 진행을 해서 기본적인 색감을 한번 다 표현을 했습니다. 투명체의 느낌은 시작부터 투명한 질감의 느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밝음의 포인트를 꼭 정확히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둠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유리 특유의 질감을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꺾이는 부분에 어둠을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면서 투명체 질감이 가진 가장 특징, 색감의 강한 톤 대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표현은 항상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어두운 포인트를 먼저 강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어둠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을 해주신 뒤에 앞쪽에서부터 멀어지는 부분의 톤 차이를 정확히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자, 유리의 투명체는 이렇게 모서리의 부분에서 색감이 더 강하게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유리의 이런 모서리 꺾인 부분은 두께가 두꺼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이 그만큼 강하게 투과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색감이 강하고 또렷하게 강조가 되고요. 주변의 밝음의 색감들을 잡아주면서 유리가 가진 특유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서리에 꺾이는 부분을 강하게 색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색감의 표현은 전체가 다 어둡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어둠의 주변에 강하게 나오는 밝음의 톤 대비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꺾임의 어둠을 정확히 잡아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밝게 남는 톤을 정확히 잡아 주셔서 유리가 가진 특유의 질감의 표현을 보여주세요.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의 표현을 조금 약하게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거리감의 느낌을 색감의 톤 차이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모서리 색감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형태가 반듯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형태적인 부분도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둠의 포인트를 강하게 잡아서 밝음과의 색감 대비를 강조시켜 준 것만으로도 유리의 질감 느낌이 조금씩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완성작을 보면 이런 유리 질감 느낌, 투명체의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이렇게 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유리의 질감 느낌이 생각보다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꽤 쉽게 표현을 전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서도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의 포인트가 정확히 강조되면서 포인트적인 요소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강하게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그림에서 전달되는 밝음의 느낌은 보다 밝게 느껴지게 됩니다. 색감의 톤 차이는 항상 상대적인 표현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밝음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가장 어두운 면적에서 강하게 잡히는 어둠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줬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투명한 질감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죠. 나머지 모서리에 꺾인 부분에서도 어둠의 포인트를 강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꺾임이 가장 강하게 잡혀야 될 모서리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색감의 흐름을 강조시켜 나가고 있어요. 강하게 잡아주시고 중간 부분에서 연하게 풀어지는 밝음이 나와야 되고요. 다시 중간중간 강하게 잡히는 어둠의 표현을 잡아주면 어렵지 않게 유리가 가진 특유의 투명체 질감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데 거리 차이, 앞쪽보다 먼 쪽의 모서리 부분의 어둠은 조금 약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감의 톤 차이만 주의해 주시면서 표현 방식은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제 가장 강한 어둠을 강조시킨 거에 맞춰서 나머지 중간 톤의 표현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장 넓은 면적의 색감을 처음에는 기본 색감만 잡아줬다면 이제 이 면적의 안쪽에서도 톤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일정한 톤으로 진행이 되면 빛 반사 느낌이라든지 톤 변화가 너무 단조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 톤에서 다양하게 바뀌는 색감의 톤 변화를 조금씩 표현을 시켜주세요. 밑대비가 더 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어둠의 포인트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시고 밝게 풀어지는 색감의 톤 차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줬던 밝음을 온전히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형태를 다듬어 가면서 밝음은 끝까지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우개 표현 없이도 충분히 강한 밝음의 느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면적을 한번 강조를 시켰고요. 앞쪽에 중간면의 색 변화도 같이 연출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되 어두운 면적보다는 조금 전반적인 색감이 밝게 처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위쪽의 밝은 면적에서도 약간의 톤 차이로 투명체의 빛 반사 느낌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뒤쪽에 모서리 부분에 꺾이는 부분, 이쪽에서도 강조되는 표현이 조금 만들어져야겠죠. 물론 뒤쪽에 투명하게 비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강조된 어둠처럼 강하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뒤쪽의 구조도 설명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뒤쪽의 표현은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표현이 연하게 끊어지는 게 빛반사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겠죠. 끝쪽에서는 살짝 상이 왜곡되어서 휘어지는 형태로 정확히 전달을 시켜보세요. 자, 이렇게 뒤쪽에 살짝 비치는 모서리의 형태적인 표현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표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는 어둠의 가장 강한 포인트를 보다 정확하게 강조를 해주시면서 더 작은 묘사의 표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는 면적의 표현을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선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점적인 요소들을 추가시키면서 대상의 질감의 느낌과 완성도의 느낌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좁은 면적에서 작게 들어가는 어둠의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추가를 시켜줌으로써 앞쪽 포인트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전달시켜 줄 수 있고요. 완성도도 훨씬 더 높아 보이게끔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유리 질감 그리고 이런 투명체 질감에서는 모서리 꺾임에서 빛이 투과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색감의 톤 대비가 가장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표현적인 요소를 계속 추가를 시켜나가고 다듬어 나가시면 질감의 느낌도 한층 더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색감의 밀도, 촘촘하게 선을 사용해 주시면서 정확한 그림자의 느낌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투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꺼운 면적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색감도 조금 강하게 잡아주시면 투명체로 투과되는 빛 느낌이 그림자에서도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어둠의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시키고 작은 표현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유리 질감, 투명체 질감의 느낌을 마무리 시켜봤습니다. 투명체가 가진 특유의 질감 느낌을 내기 위해 처음부터 밝음의 면적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마무리까지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